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하루 63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12,967명이 됐습니다. 조금 전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주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광주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먼저 이 추가 확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더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2명은 지금 방역당국이 현재 긴급 역학조사를 벌여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요양원 등의 시설과 그리고 다단계 사무실로 의심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일부 확진자들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은 6명은 다단계 업체로 의심되는 금양 오피스텔 사무실과 광주사랑교회, 요양시설과 관련된 확진자들입니다. 지난달 27일 이후로 일주일 동안 발생한 광주 지역 확진자는 모두 53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 상당수가 50대, 60대 이상입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광주의 확진자 3명이 지난 주말 사이 각각 지인 결혼식에 참석한 게 확인돼 예식장 3곳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했는데요. 수백 명의 하객이 밀집된 공간에 모여 있었던 만큼 예식장이 또 다른 감염원이 되지 않을까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세균 총리 오늘 아침 일찍 이 광주를 찾아서 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는 오늘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먼저 정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주간 공공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며 정부도 병상 확보 및 의료 인력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 총리는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조치를 취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광주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확진자 급증으로 광주 지역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 감염이 각 시도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역에 취약한 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에서 연기 학원을 중심으로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 지역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재노 기자, 학생 확진자가 또 나왔다면서요? 네, 그제 대구 경명여고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 학생이 다니던 연기학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학생의 밀접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같은 연기학원을 다니던 대구 남산고와 예담학교, 성서고 학생 등 4명과 재수생과 일반인 등으로 알려진 5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학생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60대 여성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인 1명의 경우 오늘 오전 10시에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시 집계 기준 모두 14명입니다. 이 학생이 다니던 경명여고에 대한 조사에서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학교들입니다. 대구시는 연기학원에서 감염돼 2명의 확진자가 나온 성서고의 경우 최근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3 학생들만 다니는 예술교육 전문기관인 예담학교의 경우 확진자가 1명 발생했지만 이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200여 명에 이르고 이 학생들의 원적 학교까지 감안하면 밀접 접촉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경명여고 여학생이 연기학원과 입시학원 등을 다녀 학원을 중심으로 한 추가 감염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과 제주도를 다녀온 대구 육아초등학교 학생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학교와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대구시 교육청은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대구시는 연기와 무용 등 수업의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힘든 학원 89곳에 집합 제한 행정조치를 하고 학원 강사 전원과 유증상 수강생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대전에서는 초등학교 사회복무요원 등 일가족 3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어머니가 일하는 한 의원의 동료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학생 3명이 확진된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는 다행히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학교는 좀 진정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엔 또 의원이 걱정이군요. 네, 어제 대전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밤사이 그 의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의원에는 현재 입원 환자 12명과 의료진 등이 격리된 채 추가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맨 처음 확진된 40대 여성은 확진 엿새 전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이 40대 여성과 동료 확진자가 지역의 한 아울렛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방문한 날이 특히 개장 첫날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렸던 터라 CCTV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는 한편 오늘 하루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대 여성의 아들이 대전 느리울 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 방역당국이 우려했었는데 일단 밀접 접촉한 행정실 교직원 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가족들이 지난 주말 예배를 본 대전 관저동의 교회에는 오늘 중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접촉한 교인들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학생 3명이 확진돼 국내 첫 교내 감염 사례로 의심되는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어제 전교생과 교직원을 전수검사했는데 862명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시간 대검찰청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용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요? 네, 오전 전국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내 지검장 회의, 전국 지방청 검사장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전례를 비춰보면 각급 검찰청의 대부분 검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의 핵심 주제는 어제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접 지휘를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앞서 어제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습니다. 헌정사상 2번째 검찰총장에 대한 공식 수사 지휘였는데요. 이처럼 이례적인 수사 지휘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두고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게 윤 총장의 생각입니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또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소집이 불가능해 소집을 보류한 것일 뿐 아직 수사 지휘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회의가 하루 종일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회의 결과가 오늘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회의 결과를 취합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점에 비춰 당일 발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이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과 발표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검은 다만 오늘 회의는 수사지휘 찬반을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고 일선 고위 간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최종 선택과 결정은 윤 총장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어제 추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장관 지시는 현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의 지시에도 반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보강 설명은 오늘 검찰 내부 회의에서 지휘 수용과 관련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결 전에 잠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제 6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체 현황 좀 정리해 주시죠. 국내 발생은 52명이고요. 수도권에서 29명, 대구 10명, 광주 6명, 대전 4명 등 전국에서 소규모 감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된 뒤에 50명을 넘은 건 이번이 5번째고요. 네. 해외 유입도 11명이나 됩니다. 현재 926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은 282명으로 2.17%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도권에 이어서 대구,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네.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평가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대규모 발생은 다행히 나타나지 않고요. 아직은요? 소규모 모임 또는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명 내외로 계속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이 이제 빠른 추적 검사를 해서 이렇게 차단하고 있는 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래서 급속 확산은 없지만 소규모 감염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욱더 문제는 뭐 수도권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에서도 10명이 넘어섰고 또 광주, 대전 계속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네. 지금 광주의 경우는 이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광륵사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 뭐 정세균 총리 그곳에서 광주에 가서 또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만 확진자가 더 나올 것에 대비해서 이 병상 지원을 좀 하기로 했죠? 네, 뭐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네. 때문에 이 병상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이 82%니까 여유가 크게 없고요. 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시설은 100%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꽉 찬 거죠.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전남과 전북의 병상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한 40여 개 병상을 제공하기로 했고 특히 경증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병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중부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해서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경우에 치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확진자 63명 가운데 아까 해외 유입 사례가 11명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제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해외 입국자 관리를 좀 체계화해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군요. 최근에는 뭐 중동이나 서남아시아 쪽에서 유입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주마다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 비자를 제한하고 또 항공편도 축소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역 당국이 생활 속 거리두기, 이 방역 세부 지침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기숙사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집이 가까우면 기숙사 이용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용을 하면 1인 1실이 원칙이고요. 또 연수 같은 뭐 회사에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또 대중교통에서 요새 통화하는 분들 있는데 가끔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 이 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원칙으로 네. 됐고요. 또 음식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감염 사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음식점 어떤 감염 예방 수칙들이 나왔는데 식사를 전후해서는 마스크를 좀 착용하도록 그렇게 세부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식사 전후에. 그리고 네. 또 노래방에서도 노래하지 않을 때는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근데 하는 사실은 지침이 이런 나왔죠. 세부 지침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그 현장에 얼마나 실천이 가능할지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수칙은 계속 또 촘촘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일 현재 지역사회에서 52명, 해외 유입에서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967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75명으로 총 90.7%가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926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 관련해서 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21명입니다. 아파트 관련된 환자가 9명이고 헬스장 관련 환자가 12명입니다. 대구 경명여고 3학년 학생이 확진된 후에 확진자가 다니는 연기학원에서 9명, 접촉자 중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으며 확진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 4곳에 대해서 교직원과 학생 1,560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 광륵사 관련해서는 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7명입니다. 어제 확인된 추가 확진자는 한울요양원 관련돼서 4명, 금양빌딩 관련이 2명, 광주 사랑교회 관련자가 2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명이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6명,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5명으로서 파키스탄 3명, 카자흐스탄 1명, 러시아 1명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집단 감염 발생 사례 중에 발생 규모가 컸던 서울의 방문 판매 리치웨이와
대전 방문 판매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여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표를 보시면 서울 방문 판매 관련한 리치웨이 관련해서는 총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방문자가 42명이고 이로 인한 추가 전파가 5차 전파까지 진행돼서 총 16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전파가 된 사례는 직장이 3개소였고 78명이 노출되었으며 교회도 4군데가 노출되어 총 33명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 70%가 넘어서 고령층의 환자가 많았고 또 이로 인한 사망이 2명 안타깝게 발생했습니다. 중증 환자도 총 9명이 발생해서 현재 1명이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치웨이에 대한 추가 전파의 사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위험한 행동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 부르기, 그리고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또 환기가 불량한 그런 밀폐된 환경에 노출된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직접 그 방문자들은 방문 판매에 직접 판매하는 홍보관에서 1차 노출이 되었고 종교시설, 직장, 학원, 그리고 식당이나 실내 운동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한 열흘 여파에 한 5차 전파까지 이어지는 급속한 그런 전파를 보여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대전 방문 판매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정도의 방문 판매 업체가 동시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총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방문자는 35명이고 이들로 인한 추가 전파는 46명이며 여기에서도 5차까지 전파가 진행됐습니다. 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3개소에서 11명, 그리고 의료기관이 2개가 노출이 돼서 6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전의 방문 판매 역시 50대 이상의 환자가 86%를 넘어서 고령자의 노출이 많았으며 현재 7명이 중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똑같은 위험행위도 밀접하고 빈번한 소규모 모임을 자주 가지셨고 또 제품의 체험 또는 정보 공유 목적으로 긴 시간을 체류를 같이 하셨습니다. 위험 장소는 방문 판매 업체 사업장에서 주로 노출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지인 간의 소모임, 다중이용시설, 특히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방문하는 미용실, 식당, 사우나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여러 시도로 넓게 전파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예방에 중요하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시고 또 모임을 나가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전파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소모임은 코로나19가 유행되는 시기에는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쪽은 주요 전파 관계도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한 명의 환자로 시작했으나 불과 열흘 만에 2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규모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 굉장히 다양한 직장과 다양한 그런 교회 사업장을 통해서 노출될 경우에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양상을 그림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환자를 찾고 접촉자를 찾아서 자가격리를 시켜서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방역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와 손 씻기로 개인 방역을 하고 또 이런 그 사람 간의 거리두기 또는 불필요한 모임이나 이런 그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전파를 차단해야만 이 발생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 유행도 유사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증폭되고 또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해서 발생하고 또 그런 끝자락에는 결국은 요양시설과 병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파 경로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방문 판매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착용한 상태로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을 체험하기 위해서 장시간 체류하고 또 정보 공유 목적 등으로 빈번하게 소모임을 갖고 또 일부 업체에서는 노래 부르기나 식사 등의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증상이 있음에도 다중이용 시설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하여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문 판매를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께서는 방문 판매 업체 관련 사업 설명회나 홍보 행사, 체험관 등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효불급한 소모임은 취소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또는 침방울이 생기는 식사, 노래 등을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은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 종교행사, 주말 소모임, 종교 소모임 등 각종 종교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될 위험이 있어서 주말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말 종교 행사 소모임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종교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주시고 2m 거리 두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거나 식사나 소모임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주말에 가족 나들이가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식당이나 밀집된 실내에서는 휴대전화 통화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거나 실외로 나가서 통화해 주는 등 비말로 인한 전파 차단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2차 유행에 대비한 진단시약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호흡기 양성검체 약 17,700건을 분양합니다. 이번 검체는 질병관리본부가 진단검사의학회와 협력하여 의료기관 또 수탁검사기관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후에 남은 잔여 검체를 수집한 것입니다. 총 31개 기관이 검체의 분양 신청을 접수하였고 분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7월 6일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업체 18개 기관과 임상검사실 운영기관 1개 기관에 우선 분양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검체 분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신속, 정확성 향상과 우리나라 진단키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 리서치에서 시행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응답자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본인이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13% 정도만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즉 코로나 심각성을 나와 가족이 감염될 수 있는 나의 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유행 현상으로 생각하셔서 자칫 이러한 그 인식의 차이가 방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코로나19 발생이 수도권, 중부권을 거쳐서 광주, 대구 지역에서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의 특성이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한 전파, 종교시설,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증폭이 되고 결국은 요양시설, 병원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특성이 무증상 또는 경증 시기에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조기 진단하기도 어렵고 또 불특정한 다수가 모이는 그런 경우에는 어디든지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는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밀폐, 밀집, 밀접한 접촉을 피하는 방역 수칙을 생활화, 습관화해 주시는 게 최선의 예방의 방법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주말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도 감염될 수 있고 내가 무증상 상태에서 가족이나 동료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 이 브리핑 내용 좀 요약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울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이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감염이 종교 시설에서 증폭이 되고 결국 끝에는 가장 취약한 요양 시설까지 건너갔습니다. 이런 패턴이 똑같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령층이 방문 판매 업체나 또는 체험관을 참석을 자제해달라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요. 또 이제 주말이면 또 종교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 종교 행사는 되도록 규모를 줄이고 비대면으로 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종교 소모임이 혹시 있다면 예정된 게 있다면 좀 취소를 시켜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백신 이게 지금 개발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크고 작은 유행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백신 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유망한 백신이 미국에서 3개 정도 지금 개발돼서 이번 달 7월 중순부터 3상 마지막 시험이죠. 3상 임상 시험이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유효성 또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11월 말쯤에는 개발이 완료돼서 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계속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어 남부지방에 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 충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밤까지 서울, 경기와 영서 지역엔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0도까지 오르겠지만 광주와 대구 25도 등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제주와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다음 주에는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밀폐되고 밀집한 곳은 피하시면서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